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누군가 여러분의 손에 날선 칼 한 자루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칼로 어린 조카를 베고 천하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 조카를 지키다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참으로 잔인한 질문이죠. 그런데 1453년 10월의 어느 밤, 조선의 한 사내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칼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의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오늘은 잠 안 올 때 듣는 역사, 그 흔한 밤의 고요함 대신 심장을 조여오는 철퇴 소리와 함께 시작해보려 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차가웠던 숙부의 야망, 그리고 그 야망 앞에 쓰러져간 호랑이 김종서의 마지막 밤, 그 핏빛 서린 기록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자, 때는 조선 문종 임금이 승하하고 겨우 12살 된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입니다. 대궐안은 그야말로 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12살이면 아직 어머니 품이 그립고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린 어깨에 일국의 운명이 얹혔으니 그 두려움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때 단종의 뒤를 든든하게 지키던 기둥이 있었으니 바로 영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시절 영하 30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북방 여진족을 소탕하며 조선의 영토를 넓혔던 전설적인 무장입니다. 그 기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대호, 즉 큰 호랑이라고 불렸겠어요? 하지만 호랑이도 늙으면 이빨이 빠지는 법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고든 성품이 독이 된 걸까요? 김종서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린 왕을 보필했지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권력을 독점하는 노신의 탐욕으로 비쳤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은 형이었던 문종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문종이 책과 유교적 도리를 사랑했다면 수양은 거친 말 위에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제왕의 제목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수양의 눈에 비친 조선은 위태로웠습니다. 계집애 같은 신하들이 어린 왕을 끼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내가 아니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것이 그의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왕이 되고 싶다는 타오르는 욕망이 숨어 있었죠. 드디어 운명의 1453년 10월 10일 수양은 결단을 내립니다. 정면 돌파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김종서에게는 수많은 군사와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수양은 가장 비겁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기습입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시간, 수양은 단 몇 명의 측근과 장사 이문을 데리고 서대문 밖 김종서의 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수양은 대문 밖에서 소리칩니다. 어르신, 수양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사신으로 떠나게 되어 마지막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김종서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대군께서 어찌 직접 오셨단 말인가? 김종서의 아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버지를 만류했습니다. 아버님, 나가지 마십시오. 밤 공기가 수상합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대군께서 직접 오셨는데 어찌 문전박대하겠느냐? 설마 내게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김종서가 대문 밖으로 나섰을 때 수양은 품속에서 서신 하나를 꺼내 건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적힌 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김종서가 그 서신을 받아 달빛에 비춰보려고 고개를 숙인 그 찰나 수양의 뒤에 그림처럼 서 있던 거구의 사내 이문이 품속에서 묵직한 철퇴를 꺼내 김종서의 정수리를 그대로 내려칩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조선의 호랑이가 맥없이 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과연 호랑이였습니다. 그 치명적인 일격을 당하고도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피가 눈을 가리는 와중에도 그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망쳐라! 궁으로 가서 주상전하를 지켜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양의 군사들이 담벼락을 넘어 들이닥쳤고 김종서와 그의 아들은 그 밤 싸늘한 시신이 되어 마당에 버려집니다. 수양은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겁에 절린 단종 앞에 엎드려 거진 눈물을 흘립니다. 전하, 김종서가 반란을 꾀하여 제가 먼저 그를 쳤습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12살 왕의 눈에 비친 숙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어떤 괴물보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날 밤 이후 한양은 거대한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수양은 소위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자는 살리고 반대하는 자는 무참히 죽였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닦았던 수많은 인재가 그날 밤에 피비린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수양은 그렇게 조카를 몰아내고 세조라는 이름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권력은 얻었을지 몰라도 그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조는 죽을 때까지 지독한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죠. 잠을 자려 눈을 감으면 자신이 죽였던 조카 단종과 충신들의 환영이 나타나 "네 놈 수양아!"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특히 단종의 어머니였던 현덕왕후가 꿈속에서 세조의 몸에 침을 뱉었는데 그 자리가 온통 종기로 뒤덮여 썩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천하를 발 아래 두었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베개를 베고 잘 수 없는 왕. 반면 영월의 깊은 산골에서 17살의 나이로 사약을 받았던 단종은 죽어서 신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백성들은 지금도 단종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며 그를 기립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권력이란 무엇이고 명예란 무엇일까요? 수양대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한 것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이들의 이름은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 가슴속에 별처럼 빛나죠. 여러분, 오늘 밤은 욕심도 걱정도 다 내려놓으세요. 수양대군이 가졌던 그 무거운 왕관보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평온한 숨소리가 훨씬 더 값진 보물입니다. 이제 그만 눈을 감으시고 600년 전 그 치열했던 암영의 불길도 꿈속에선 잔잔한 촛불로 바뀌길 바랍니다.